자, 익스플레이 가서. 자, 25조 나왔죠. 25조에, 자, 항행장애물 보고 볼게요. 자, 항행장애물 뭐가 있습니까? 아까 항로상해 또는 도로상해, 이렇게 이제 뭐 부유물 또는 자, 장해물 등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항행장애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선박이 항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 떨어졌어요. 어떻게? 바로 치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선 생각하면 돼. 자, 봅시다. 자, 25조. 자, 1항.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소유자 또는 운항자. 자, 처음 나왔으니까 개념 짚고 합시다. 자, 선장. 자, 이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선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배를 움직이는 그 선원 있죠. 선원의 가장 대가리, 최고 책임자. 선원들 중에 최고 책임자. 자, 선주 또는 선박 소유자랍니다. 선박의 주인. 선박의 주인. 그래서 이제 요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자, 통상 이제 선장이에요, 선장. 자, 선장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합니다. 대신해서 일 봐요. 근데 선박 운항자라는 개념이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차 렌트합니다. 네. 차 렌트해서 지금 그 렌트한 차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이죠. 근데 그 렌트했던 차는 원래 내 거 아니야? 아니야.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해했나? 자,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운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또는 선박을 빌려가지고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은 따로 있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를 굴리는 사람들 바로 운항자라고 해요. 그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 움직이고 있던 배에서 자, 장애물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누가 치워야 돼? 이 사람들이 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앞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 해상 다시 이제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랄 거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장애물 제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장애 책임자. 맞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제거 책임자를 한다. 그래서 자, 이 제거 책임자는요. 세 번째 줄에 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자, 지체 없이 자, 그 요 위치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보고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야. 자, 보고해야 된다. 자, 내려와서 26조. 자, 표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요 항로에 떨어져 있으면 자, 야간에 어떻게 했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자, 요 장애물 위에다가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이제 표시 같은 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박이 부딪히지 않도록. 당연한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장애물 체기, 자, 표시 626조. 자, 1항에. 자, 해상, 다시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 이 사람들은요, 우선 당장 치우는 게 맞지만, 자, 당장 치울 수가 없는 여건이라면 우선 표시를 해야 돼. 맞죠? 자, 봅시다. 그래서 책임자는, 자, 항행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지체 없이 위험성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고. 자,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단서조항에 이런 장애물 중에는요, 자,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일반 물건,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선박이 아예 자, 침몰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박 자체가. 그러니까 선박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 표시하는 건요,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해했나? 그래서 자, 항로표지법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 즉 이 말인즉슨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장애물은 해사안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자, 단서 조항에 따라서 자, 침몰한 선박은 자, 해사안전법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요 항로표지법에 따라서 조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았나?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이항에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원래 요 표시하는 거 누가 해야 돼? 자, 책임자가 해야 돼. 안 해. 하라고 해야 되겠죠. 자,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쉽잖아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책임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 줄에 자, 이 책임자에게 그 표시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갑시다. 자, 근데 자, 장관이 명령했어요. 자, 장관이 이렇게 이제 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야.
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안 해. 뻐겨. 돈 없는데요. 뻐겨.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다른 선박이 얘 때문에 피해받지 않도록 우선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치워야지. 그게 국가의 의무 아니야. 자,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국민들을 보호할 일들은 누가 해야 돼? 의무는 누가 있어?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장관이라고 하는 국가가 얘를 설치를 합니다. 우선. 근데 이제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원래 누가 해야 돼? 원래 얘가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뭐가 들어? 자, 돈, 자,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가 지불해야 돼. 책임자가.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관이 먼저 설치했으면 나중에 청구만 합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되네. 알겠죠? 자, 갑시다. 자, 본문 가서. 자, 사망에 자, 책임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빨리 해야 돼. 표시부터 해야 돼. 안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자, 바로 장관이, 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장관이 직접 장애물에 표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자, 늘어서 밑에 이제 28조는 26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단어만 표시해서 제거를 바꾸면 돼. 알겠나? 내용은 똑같아. 자, 이런 가서 자, 책임자는 못 둬야 된다. 표시도 하고 그 후에 궁극적으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제거도 해야 된다. 이 원칙인데요. 자, 두 번째 이 항은 똑같습니다. 자, 제거 안 했어. 누가? 책임자가. 누가 명령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명령하겠죠. 책임자한테.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사망 가서 자, 사망도 똑같아요. 자, 책임자가 요 명령,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 장관이 직접 제거할 수도 있다. 자, 사망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표시 제거 의무는 모두 누구한테 있다? 책임자가 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자, 요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자, 표시하고 또는 자, 제거해야 되는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 요 책임자한테 있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정리해 보면 장관이 명령한다. 명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장관이 명령했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 급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비용 청구 말했죠. 자, 비용 청구 관련된 내용이 29조에 나왔습니다. 비용 징수 있죠. 자, 비용 징수 볼게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 26조가 표시 관한 내용이에요. 26조 아까 표시였죠. 28조는 제거에 관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조 표시 및 28조 제거에 따른 자, 표시 제거에 드는 비용 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이 항에 아까 그런 내용. 자, 이 항에 이제 첫 번째 중간부터 갑시다. 표시 제거에 쓰인 비용은 자, 누구 부담? 두 번째 줄에 책임자 부담을 한다. 당연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 책임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자, 이를 발생시킨 아까 선박 있죠? 요 선박. 어찌됐든 간에 요 선박에서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 선박을 팔아서 충당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을 처분해서 비용에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끝. 자, 들어서